어떤 병입니까? 잘 모르는 병이죠, 사람들이? 네, 우선 잘 모르는 이유가 드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하고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거는 눈이고요. 눈이요? 네. 왜 눈이 제일 흔해요? 혹시 이게 뭐 남자랑 여자 중에 더 많이 발생하는 성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들이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 게 일반적이고요. 건강은 채우고 웃음은 더하는 나는 사다 시즌 5. 네, 오늘은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신하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중증 근무력증. 일단 우리 한국말이니까 다 이해가 됐어요. 근육에 힘이 없다. 네, 근데 그게 심하다. 네. 어떤 병입니까? 잘 모르는 병이죠, 사람들이? 네, 우선 잘 모르는 이유가 드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하고요. 우리나라 유병률 이렇게 몇 명이 병에 걸리나 이런 거 조사해봤는데 대략 10,000명당 1명에서 2명 정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요즘 한 10,000명 가까운 분들이 계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증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이 병의 개념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일단 100년 전쯤 이제 그때는 이 병에 걸리셨을 때 예후가 상당히 안 좋아서 그때는 이제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요즘은 저도 방송 준비하다가 새삼 놀랐는데 평균 수명은 그냥 이 병이 없는 분하고 거의 같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 병 때문에 수명 자체가 아주 영향을 받지는 않는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병으로 인해서 힘이 약해서 생활하시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고,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게 이제 그리고 이게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그런 치료를 장기간 하다 보니까 감염이나 이런 위험성이 좀 올라가고요. 뭐 폐렴이 잘 생긴다든가 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이게 드문 병이다 보니까 사실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고, 근데 저희가 진료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고령의 환자분들도 많고요. 저랑 뭐 10년, 20년 보신 환자분들도 되게 많고요. 다 잘 지내시는데. 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우리 다른 경우도 보면 특정한 세포, 뭐 장기 이런 거를 이제 공격하는 형태잖아요. 항체가 생겨가지고. 그럼 이건 근육을 공격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근육의 어떤 특정 부분을 공격하는데요. 그 부분이 이제 신경근육 접합부라고 하는 곳이고요. 이제 신경근육 접합부에서 근육 쪽에 연접 후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세틸콜린 수용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고 또 뭐 머스크라는 단백질이 있고 신경근육 전달 기능에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에 대한 자가항체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근육은 온몸에 다 있으니까 증상도 온몸에 다 나타나겠네요? 네, 어디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거는 눈이고요. 눈이요? 네. 왜 눈이 제일 흔해요? 우선 빈도로 보면 모든 환자의 한 90% 정도가 한 번쯤은 눈 증상을 앓고, 눈은 약간만 힘이 약해져도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팔에 힘이 살짝 빠졌을 때는 못 느끼죠. 피곤한가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눈이 살짝만 어긋나면 사물이 겹쳐 보이고 둘로 보이고 거울을 봐도 눈꺼풀이 이렇게 살짝 떨어지는 게 보이고, 그게 동공을 살짝 가리면은 이제 보이는 거에도 영향을 주니까 증상을 좀 빠르게 느끼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 혹시 이게 뭐 남자랑 여자 중에 더 많이 발생하는 성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들이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이 많은 게 일반적이고요. 이 젊은 나이에 피크가 한번 오는데 여성들이 좀 많습니다. 20대 전후로 해서는 여성들이 많고, 나이가 드시면서 이 흉선종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50대 이후로는 이제 남자의 비율이 조금 20-30% 정도 남자가 조금 더 많은 걸로 가는 것 같고요. 근데 이름은 이제 중증 근무력증인데 중증 근무력증 중에도 약간 경증도 있고 중간도 있고 진짜 그렇죠. 중증도 있고 개인차가 큰 거겠죠? 네, 굉장히 큽니다. 특히 요즘은 이제 기존의 치료법으로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한 15% 정도가 잘 조절이 안 되세요.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안 되고 이제 그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난치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또 그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제 근데 85%가 조절이 잘 된다는 의미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조절이 잘 된다는 거죠. 그 조절이 잘 된다는 건 어쨌든 치료 혹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하여튼 일상생활이 옵션이 있다는 가능하다는 건데. 의미일 예. 거 아니에요. 네,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약 드시고 조절하시면서. 근데 이게 그렇게 잘 지내시다가 감염이나 어디 다치거나 어떤 특정 상황이 생기고 나서는 훅 힘이 빠지는 경우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위기라고 네. 말하는 그겁니까? 네. 그래서 중증 근무력증 위기라고 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갑자기 생깁니까 그거는? 한 1단위로 그러니까 하루 더 힘이 빠지는. 아 이거는 오. 중증을 좀 떼기가 그럼 아주 심해지면은 당연히 이제 숨 쉬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뭐. 네, 그 숨을 못 쉬시죠. 그게 약을 먹고 있어도 그렇게 나타나는 네. 거죠. 그리고 또 어려운 거는 삼키는 것도 약해지니까 약을 먹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렇네. 네. 치료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일단 치료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네. 치료는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시켜서 신경근육 접합부에 아세틸콜린의 양을 늘리고 일시적으로 늘리고 그 아세틸콜린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더 많이 가서 붙어서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없지만 얘를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해서 하는 치료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질병의 경과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의 경과는 그대로 두고요. 예를 들면은 열날 때 해열제 먹으면은 그냥 열나는 원인은 그냥 있지만 열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이 약할 때 그 약을 쓰면 그때 힘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먹으면 작동하는 데까지 한 30분 정도 지나면 이제 효과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한 3-4시간 정도 효과 지속되다가 그 효과가 사라지고요. 그러면 4시간마다 계속 먹으면 그래서 하루에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드시고. 아 그렇게 드세요? 힘들 때마다 그렇게 드시고.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경과를 바꾸지는 못한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분명히 뭔가 경과를 바꾸는 바꿔주는 치료법도 약들이죠. 있는 모양이네요. 네. 이제 먹는 약으로는 스테로이드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도 빠르고 스테로이드. 그냥 그 평범한 스테로이드요? 네, 콜티코스테로이드가 제일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복용하시면은 이제 용량은 뭐 낮은 용량부터 높일 수도 있고 높은 용량에서 낮아갈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어떤 효과가 있는 용량이라고 하면 그 약을 썼을 때 한 2주 정도 지나면 좋아지는 게 느껴지시는. 스테로이드를 쓴다는 게 어쨌든 면역을 떨어뜨린다는 면역을 의미니까 떨어뜨리는 효과를 뭐 염증을 감염이나 줄이고 네, 네, 이런 염증을 게 줄이고, 또 네. 생길 수도 네. 있을 테고. 근데 뭐 신약도 많이 나왔대던데 또 어떤 지금 약을 그 쓰나요? 면역을 염증과 면역을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이게 신경근육 접합부에 항체가 있잖아요. 그 항체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딱 붙으면은 걔는 이제 보체라는 거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이렇게 막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염증이 일어나고 이 신경근육 접합부의 구조가 깨집니다. 그 항체가 일으키는 염증을 줄이면은 기능을 회복시키고 구조 손상을 막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하고 보체 억제제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고 그 보체 억제제를 중증 근무력증 환자 중에 기존에 치료가 잘 안 되던 난치 중증 근무력증 환자들에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밝혀진 거죠. 아, 그 15%에서 네. 더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있나요? 아. 그 85%인 사람한테도 그 쓸 약을 수 좀 쓰면은 스테로이드 같은 걸 그쵸, 좀 그쵸. 줄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새로운 분류 약 중에 하나는 신생아 FC 수용체 억제제라고 이상한 이름의 신생아 FC요? 네. 그건 축구 FC도 아니고 신생아 FC가 뭐예요? 신생아라는 말이 왜 붙었냐면 요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 엄마 항체가 아기한테 100일 동안은 있다. 네. 네. 그래서 100일 동안은 아기가 안 아프다고. 그러니까 뭐 감염이나 그런 데서 네, 보호해준다.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엄마 태반에서 엄마 쪽에 있는 FC 수용체에 그 항체가 붙어서 아기 쪽으로 넘어가서 그걸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때에 관여하는 수용체라고 처음에 알려져서 네오네탈 FC 수용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생아 FC 수용체가 우리 몸의 이제 혈관 내벽에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 혈관 내벽 세포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피에서 버리고 싶은 단백질, 쓰레기 단백질들이 많이 있어. 오래돼가지고 얘는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은 걔를 먹어서 몸 안에서
라이소좀이라고 이제 쓰레기 처리장으로 보내야 돼서 네. 거기서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 안에 있는 음수 처리기 같은 거네요. 네, 뭐 노폐물이나 뭐 네. 버리고 싶은 건 버리고 깨끗한 게 또 많아지게 하고 몸에 해로울 것 같으면 이제 그런 작동을 할 때에 신생아 FC 수용체에 항체가 붙어 있으면 네. 걔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안 가요. 그래서 거기에 붙으면은 다시 재활용이 돼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항체로 인한 자가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항체를 부시고 싶잖아요. 네네네. 부시고 싶으니까 재활용되는 걸 막는 거죠. 그러면 못 붙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억제제를 쓰는 거죠. 그 약을 일정 농도를 써봤더니 한 전체 항체의 4분의 3이 없어지고 아세틸콜린 수용체 항체, 뭐 머스크 항체 그런 자가 항체도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고 증상도 좋아지고 그런 게 밝혀져서 중증 근무력증에서 이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 가장- 우리나라엔 다 들어와 있어요? 임상 시험하는 목적으로는 쓰이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지금 임상에서 쓸 수는 없습니다. 일단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허가는 났어요. 허가는 났어요? 그래요? 그 다음 단계가 약값을 정해야 돼요. 그쵸.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네, 약값을 경제성 평가도 해야 심평원하고 되고. 약값을 그러니까 제약회사랑 약값을 그쵸. 협상을 통해서 정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험에 적용을 하고 쓸 수가 있는데 허가는 났지만 협상이 안 된 상황이고. 근데 허가 나면 비급여로 바로 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워낙 고가고 그러니까 제약회사도 약을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고 공급이 안 되니까 약을 쓰고 싶어도 지금은 쓰기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질병은 특별히 무슨 환자가 조심하거나 뭐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이상한데 막 나청적인 분이 있거든요. 네. 중증 근무력증이라는 병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치료해야 됩니다. 그럼 네 감사합니다. 저 좋아지겠죠. 그런 분들은 진짜 좋아져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그건 제 경험이에요. 오, 네. 근데 이제 불안하시고 네. 이런 병 어떻게 해요? 저 어떻게 이제 큰일 나서 제가 어떻게 살아요? 뭐 이제 그렇게 걱정이 많으신 분, 우울해지시는 분 그런 분들은 정말로 잘 안 나요, 오히려. 잘 증상이 잘 안 신기하다. 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는 일단 이 병은 좋아지는 병이다. 그리고 대부분은 조절을 잘 해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다 영위할 수 있다. 내가 15% 안에 들더라도 또 기회가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가벼운 운동 한 하루에 30분 정도씩은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좀 걷는다든가 살짝 그 정도 운동은 그 꼭 정도 필요하군요. 좀 하시는 게 왠지 근육을 쓰면 빨리 피곤해지니까 최선을 다해서 운동 안 하고 안 움직이시려고 할 것 그러니까 이제 같은데. 처음에 힘이 약할 때는 다치실까봐 저는 운동을 조금 자제하시라고 하고 약물 치료하면서 힘이 올라오면 이제 살살살살 좀 그 정도의 운동을 하시자고는 그 얘기하죠. 음주나 뭐 식사 습관 이런 거 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까? 음식은 주의할 점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시니까 너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거나 그러면 이제 혈당도 빠르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 위험이. 있고 체중 증가도 있고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약간 탄수화물은 살짝 줄이고 그러니까 단백질 살짝 조금 더 드시자 이렇게 결국엔 얘기하고 체중 조절이군요. 체중이 많아지면 더 힘드시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스테로이드 많이 쓰면은 체중 늘면서 이제 얼굴도 쿠션, 네. 맞아, 얼굴도 맞아요. 붓고 막 달덩이처럼 이러니까 되고. 사회생활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줄이려면은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고 건강한 식단 되게 추천드리고요. 결국에는 그냥 남들 다 아는 쉽게 얘기하지만 지키기는 어려운 그런 건강한 생활 습관과 식단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의 신하영 교수님 모시고 중증 근무력증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